반갑습니다. 3D 콜라주 수업의 아이디어 스케치 우리 센텀 교육원에서 타입 1번과 3번을 한번 해보셨네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스케치를 이렇게 보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교사 스케치를 해서 아이들에게 작업을 시키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서 교사가 먼저 어떤 틀을 정해 놓으면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겠죠. 우리 혜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거나 할 때 먼저 아이디어 스케치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보고 작품도 완성해보고 그 재질과 그 작품에 수많은 컬러들을 입혔다 벗겼다를 반복하면서 미술에 대한 감각 그리고 능력들을 향상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죠. 그런 선생님이 실제로 붓과 연필을 잡아본 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때 이 한 수업 역시 내가 아이들에게 이 수업을 진행했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할까?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대안은 무엇이고 또는 해결점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미리 그 길을 가보는 우리 혜선 선생님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다양한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보고 이것이 곧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의 자세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 이런 질문들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인데요. 먼저 교환을 보면은 코스 1에서 우리가 프랭크 스텔라의 핵심은 어떤 것이었죠? 그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형태를 발견하는 것, 형태를 또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형태 안에 다양한 색감들을 부여하는 것. 자, 형태와 색을 가지고 노는 거죠. 미술은 결과적으로 형태와 색, 재료,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순수한 형태와 색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수업이 코스 1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수업은 좀 다른 것은 베이스판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베이스판과 함께 이런 선형 재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두께 한 5cm 이상 되는 것은 베이스판으로 하시고요. 2mm, 3mm, 두께 2, 3cm 정도 되는 것은 얇은 판으로서 똑같이 이런 과정들을 진행합니다. 이런 진행을 한 판들을 이 안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구멍을 뚫은 것 안에 넣을 수 있고 이런 곳에도 걸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붙일 수 있고요. 빼곡하게 넣어도 되고 겹쳐도 되고 이것들을 할 때 코스 1과 다른 것은 폼보드 같은 경우에는 얇습니다. 그래서 두께감이 없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 모양들을 모두 자를 수는 없습니다. 칼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드락 OT라든지 스티로폼 2, 3cm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스케치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열선을 가지고 직접 모양을 커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료가 달라진 부분은 두께감인데요. 그 두께감에도 색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께가 주는 또 느낌이 있죠. 그런 작업을 충분히 진행을 합니다. 또 하나 재료를 준비하는 작업은요. 파이프인데요. 백업도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파이프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뭐라고 할까요? 단단하죠. 그래서 조금 다루기가 힘들 수 있어요. 굉장히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몬드리안의 나무를 먼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단한 재료들도 이번에 한번 써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열수축 튜브를 제가 투명으로 5cm 정도를 주문을 했잖아요.
그것을 보셨을 텐데 거기에다가 어, 이런 얇은 백업 2, 3mm의 얇은 백업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이프도 넣을 수 있고요. 제가 이것을 보고 그것을 주문한 거거든요. 열수축 튜브를 이렇게 여러 선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스티로폼을 그 커팅하고 디자인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초 작업은 파이프 주름간 기초 작업도요. 색깔을 그 좀 많이 바꾸고 또는 종이를 이렇게 오공본드에 묻힌 얇은 종이를 감아서 완전히 질감도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작업이 기초 작업 재료를 준비하는 작업 동안 시간이 충분히 필요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작은 데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 몬드리안 나무에서 아이들의 그 집요함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재미있게 힘들지만 아이들은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또 재미를 느끼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작은 면적들에 그림도 그리고 색깔도 바꾸는 그래서 재료를 만든 다음에 우리 새들을 주문을 했잖아요. 새들 같은 경우에는요. 스티로폼 붙일 때 그 가장 쉬운 게 우리가 지금 글루건을 많이 쓰고 있죠. 글루건 같은 경우에 한쪽에다 좀 많이 짜세요. 그리고 살짝 열을 식혀야 됩니다. 뭐 1분, 2분 식히면 안 되고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게 열을 식혀서 그것들을 크림을 찍어 바르듯이 찍어서 한 번에 붙여야 됩니다. 이 각도로 붙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위치라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새들이 날개에 붙여서 한 번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폼보드 조각이나 단단한 그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한 번 더 떠서 이 날개 위에 덧바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고정이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작업하시는 거고요. 뭐 선생님이 미리 고정을 해둘 수도 있겠죠. 작업을 볼 때 몇 개의 새들 정도로 붙일 수 있을까? 뭐 하나, 둘, 셋, 넷, 뭐 한 10개 정도는 붙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에다 연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위치에 붙여놓고 아이들은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붙일지 계획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붙여진 상태에서 연결을 하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봄 이렇게 주제를 정할 거라고는 사실은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주제를 정할 때 먼저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겠죠. 봄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는지 할 때 조금 더 이 주제를 그 포괄할 수 있는 형태를 그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봄 하면은 조금 식상하게 왈츠, 봄비 아니면 따사로움, 뭐 시작, 입학식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물론 새싹 이런 것들도 물론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화를 통해서 그냥 봄이 아니고 리듬 뭐 이런 것과 관계된 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전체를 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선생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한 17개 정도 작품이 딱 걸려 있을 때 모두 봄에 대한 주제다. 이러면 하나의 주제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도 좋은데요.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재료를 다양하게 다루고 느낌을 다양하게 낸 것이 훨씬 더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봄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한 다음에 연상되는 형태, 색깔로 작업을 하는 팀도 있고요. 두 번째는 먼저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오면은 우리 이렇게 스티로폼이 있고 막대도 있고 반대쪽에는 굉장히 색감이 강한 파이프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파이프 깔려 있는 지금 사진은 없는데 굉장히 강하죠. 색감이 형태들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봄을 생각할까? 라는 점에 있어서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들어오면은 먼저 막 재료들을 가지고 만지고 탐색할 겁니다. 감각적인 접근부터 먼저 하겠죠. 그러면은 그 재료를 이해하게 돼요. 당겨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동그랗게 말아볼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여기다가 어떤 모양을 그리자. 그리고 구멍을 뚫자. 그리고 연결을 하자.
순수하게 재료를 가지고 생각한 그 감각들을 가지고 이 작품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50% 정도 진행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작품을 벽에 우리 걸어놓고 한번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의 제목을 그때 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는 것. 세 번째는 100%다 진행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제목을 정하는 것.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이 또 궁금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작업을 할 때 그 어떤 아이들이 두 팀에 우리 한 작품 정도면은 어떤 아이들은 구멍을 뚫고 어떤 아이들은 도려내고 하는데 소수의 아이들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해놓은 상태에서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얇은 스티로폼에다가도 도려내고 그림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뚫는 거랑 그것을 하는 거랑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파이프들이 잘 붙어 있을까요? 아까처럼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의 작업을 끝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은 아마 생각들 좀 많이 한 선생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먼저 답이 간단하죠. 50분 수업 이 끝날 때가 끝나는 거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김창렬의 그 물방울 작품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작가가 마지막에 물방울을 하나를 그리고 굉장히 여백을 많이 주는 그런 작품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인생의 과정들이 있었을까, 어떤 작업의 과정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빼곡하게 가득 그려놓은 적도 있을 거고요. 그것을 빼보기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작업을 하면서 내가 아이들하고 이 작업을 어디서 손을 떼야 되나 라고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그 아이들의 작품을 존중하는 자세로 작품을 보면서 그런 능력들이 성장될 수 있다고 봐요. 또 주변 교사와 회원들의 작업 감상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서 이거는 조금 여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또 결정도 굉장히 더 중요하겠죠. 자, 우리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다라고 해서 몇 가지 안내해 드렸고요. 또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